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달리는 삶의 길목에서 인생은 달린다. 땅 위를 울리는 발소리 교향곡처럼 날마다 다른 리듬을 새기며 각 보폭은 내가 선택한 날의 음표. 가벼워진 마음은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산들바람이 속삭인다. 두려움이 쫓아와도 멈추지 말라. 너의 속도를 믿어라. 달릴 때마다 걱정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짐들은 그림자처럼 쓰러진다. 길 위에서 나는 배운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서는 지혜를. 내 걸음의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심장은 꾸준히 박동하며 말한다. 살아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라. 호흡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나지막한 다짐. 탁 트인 하늘 아래 나는 왜 달리는가?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앞에 놓인 길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삶은 완주가 아니라 여정. 행복은 결승선이 아니라 달리는 그 길목 어딘가.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달린다. 언젠가 맞이할 더 밝은 날을 향해. 나만의 속도로 흔들림 없이 빛으로 이어진 그 길을.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달리기, 삶의 길목에서라는 한 편의 시입니다. 네. 시 한 편이라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짧은 글 속에 정말 우리 삶의 속도나 방향, 또 행복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달리기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같이 달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뭐랄까 운동화 끈을 묶는 기분으로 시작해볼까요? 아주 좋은 출발이네요. 이 시가 첫 구절부터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 구절. 인생은 달린다. 땅 위를 울리는 발소리 교향곡처럼. 사실 저 이 구절 처음 읽었을 때 제 하루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깨우고 정신없이 출근하고 회의하고. 네, 정말 바쁘죠. 제 발소리는요,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거의 전투 소음 같을 때가 많거든요. 공감되네요. 청취자, 당신의 삶은 어떤 리듬으로 울리고 있나요? 매일의 발걸음이 모여서 교향곡이 된다는 이 비유, 솔직히 처음엔 좀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런가요? 교향곡이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절묘하죠. 그냥 소음이나 발자국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교향곡이라는 건 다양한 악기가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음악이거든요. 맞아요.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격렬한 부분도 있고 또 조용히 쉬어가는 부분도요. 이 시는 우리 삶이 그냥 무의미한 소음의 반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 슬픔, 혼돈, 평온 같은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 전투소음 같은 순간조차도 당신의 교향곡에서 아주 강렬한 팀파니 연주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제 삶의 혼돈까지도 교향곡의 일부로 인정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데요. 그럼 이 교향곡의 작곡가는 누구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각 보폭은 내가 선택한 날의 음표. 내가 선택한 날의 음표. 네, 이게 핵심입니다. 내 삶이라는 교향곡은 운명이나 다른 사람이 작곡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날지 5분 더 잘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모든 보폭, 즉 모든 선택이 내 인생의 악보를 채우는 음표가 된다는 거죠. 와, 결국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작곡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제 교향곡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다른 음표를 찍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내일은 좀 더 경쾌한 스타카토 음표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표를 찍다 보면,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걱정거리도 많고요. 그럼요. 매일이 즐거울 수만은 없죠. 이 씨는 그럴 때 달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삶이라는 교향곡을 연주하다가 지친 연주자를 위한 뭐랄까 처방전 같은 부분이죠. 바로 이 구절인데요. 달릴 때마다 걱정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짐들은 그림자처럼 쓰러진다. 저는 이 먼지랑 그림자라는 비유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실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그냥 나가서 막 뛰고 오면 땀 흘리면서 정말 머릿속 묵은 먼지를 탈탈 털어낸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원리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의 표현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도망친다거나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고 흩어지고 쓰러진다고 표현했죠. 아, 그러네요. 이건 문제로부터 피피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정면으로 통과해 나간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통과한다고요? 네. 멈춰서서 걱정만 하면 그 문제에 갇히게 되지만 몸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면 걱정거리가 마치 풍경처럼 내 뒤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문제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와 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문제와 나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생각의 전환이네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말을 걸어오는 코치처럼 묘사하거든요. 코치요? 네. 두려움이 쫓아와도 멈추지 말라. 너의 속도를 믿어라. 라고 산들바람이 속삭인다고 하죠. 이 의인법이라는 시적 장치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아, 덕분에 달리기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자연의 응원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응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 위에서 배우는 게 그런 긍정적인 응원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넘어지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서는 지혜를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일어서는 지혜라는 말이 참 아프면서도 와닿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가 가진 현실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일어서는 지혜는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길 위에서 무릎이 깨지고 살이 까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몸으로 배우는 지혜입니다. 몸으로 배우는 지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시가 말하는 건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성장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넘어지는 건 정말 싫잖아요. 아프고 창피하고요. 당연하죠. 이 시가 실패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핵심은 실패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 얻게 되는 것에 주목한다는 점이죠. 얻게 되는 것. 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달리기만 한 사람은 일어서는 지혜를 가질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즉,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인 셈이죠. 실패가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넘어질 때 좀 더 억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아하,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길을 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네, 그 생각 누구나 하죠.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거의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죠. 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걸음의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잠시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까요? 정말 많이 하죠. SNS만 열어봐도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가 더 빨리 뭘 이뤘는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이 구절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속도와 방향의 대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합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속도는 보통 외재적 동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재적 동기요? 네,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 더 많은 연봉,
사회적 인정 같은 외부적인 보상이요. 문제는 이 속도 경쟁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끝이 없죠. 항상 나보다 빠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번아웃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아, 결승선을 통과해도 바로 다음 경주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죠. 정확합니다. 반면에 방향은 내재적 동기, 즉 자기 성찰을 통해 설정하는 나만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나만의 가치. 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이죠. 방향이 뚜렷한 사람은 당장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쉽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출애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한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그겁니다. 최대한 빨리 달려라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하네요. 그렇죠. 심장은 상황에 따라 빨리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뛴다는 사실이잖아요. 아, 맞아요. 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특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한 그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정 자체. 네. 그래서 숨을 쉬는 행위조차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다는 나지막한 다짐이 되는 거죠. 호흡이 생존의 증거이자 내 방향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방향을 향한 다짐이라니 달리면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시는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나는 왜 달리는가? 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질문이죠.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시는 여기에 두 가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죠. 첫째는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둘째는 앞에 놓인 길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입니다. 이 두 가지 답이 결국 자기 성장과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은 내가 직접 불을 밝히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달린다. 네. 이 두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것은 완벽한 나, 뭐랄까, 결승점에 도달하려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여정 그 자체를 즐기는 태도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인내심이 생긴 나, 조금 더 지혜로워진 나를 만나는 기쁨을 위해 달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길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내 삶의 의미와 미래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아주 능동적인 태도죠. 듣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시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네요.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구절. 삶은 완주가 아니라 여정, 행복은 결승선이 아니라 달리는 그 길목 어딘가.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기까지 한가요? 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결승선에 놓인 트로피처럼 생각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대기업에 취직하면,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시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는다는 거죠? 과정의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 꽤 익숙한 메시지 아닌가요? 익숙한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시가 사용하는 달리기라는 비유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요. 그게 무슨... 이 시가 흥미로운 점은 행복은 과정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과정을 편안한 산책이 아니라 달리기라는 육체적 고통과 힘듦이 수반되는 행위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은 안락함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터질 것 같은 그 힘든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역설적인 쾌감, 성취감에 가깝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힐링 메시지를 넘어서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저는 그냥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이 정도 의미로만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고 행복은 그 힘듦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행복에 대한 훨씬 더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정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승선에서 받는 메달이 아니에요.
달리다가 문득 마주친 아름다운 노을, 숨이 턱까지 찼을 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한계를 넘어섰을 때 느끼는 희열 같은 길 위의 모든 순간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의 길목을 함께 달리면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좋네요. 첫째,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들릴지라도 나의 모든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고유한 교향곡이라는 것. 둘째,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서는 지혜라는 값진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요. 셋째,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가치를 담은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고통과 힘듦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길 위에서 발견되는 역설적인 기쁨이라는 것. 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시는 단지 육체적인 달리기에 대한 시가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노력을 응원하는 찬가와도 같습니다. 아, 찬가.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공부하는 당신의 노력도, 어색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신의 용기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당신의 발걸음도 모두 이 시가 말하는 위대한 달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흔들림 없이 빛으로 이어진 그 길을. 저는 여기서 마지막 표현 빛으로 이어진 길이라는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그냥 빛나는 길을 달린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빛으로 이어진 길이라고 했어요. 아주 예리한 발견이네요. 그 둘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아주 큰 의미의 차이가 있죠. 네. 빛나는 길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달리는 이 길이 이미 환하고 편안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빛으로 이어진 길은 좀 다른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희망이죠? 지금 내 발밑은 어둡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처럼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길의 끝이 분명 빛과 연계되어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지금의 어둠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드는 궁극적인 동력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길 자체가 빛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길이 빛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있는 빛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때로 당신의 발밑이 캄캄하고 어둡게 느껴질 때 그 빛을 향해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